자, 이번에는 나라밖 소식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나라밖 소식인데 보니까 우리 소식이기도 하군요. 여기 있습니다. BTS 일본 투어 시작. 동아일보 이렇게 작은 제목이 달려 있고요. 어제입니다. 도쿄돔, 일본 도쿄의 도쿄돔에서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5만 일본 팬들 굳건한 방탄사랑. 한국어로 응원합니다. 함성. 논란이 됐었죠. 방송 출연이 다 취소가 되고요. 혐한 움직임에도 도쿄돔 콘서트 성황. 팬들 정치와 상관없이 좋아해. 지민. 이번에 문제가 된 멤버입니다. 광복절 티셔츠 마음 아파. 소속사는요. 원폭 피해자의 사과.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제 콘서트장 밖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많은 인파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여기는 또 시위를 벌이는 사람이 있네요. 그런데 시위자는 2명이군요. 2명. 어제 일본 분위기를 전하는 기사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박진아 아나운서가 전하는 이슈톡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이 일본 도쿄돔에서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월드투어 콘서트 Love Yourself 일본 돔 투어를 시작한 건데요. 어제 공연은 저녁 6시 시작이었지만 이른 아침부터 팬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앞서 우려했던 바와 달리 5만 명 팬들의 환호 속에서 성공적으로 첫날 공연이 이뤄졌습니다. 방탄소년단은 멤버 지민이 과거에 입은 티셔츠가 일본에서 뒤늦게 문제되면서 이번 공연을 앞두고 우익들의 공격을 받아왔는데요. 특히 지난달 30일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후엔 일본 방송국들이 정부와 코드 맞추기에 나서면서 출연이 예정된 TV 프로그램 출연을 취소하거나 보류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의 멤버 지민은 이번 일에 대해 간접적으로 심경을 밝혔는데요. 어제 공연에서 지민은 여러 상황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걱정하셨을 거로 생각한다며 정말 마음이 아프다고 얘기했습니다. 어제 방탄소년단 소속사도 공식 입장문을 발표했는데요. 소속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원자폭탄 투하로 피해를 본 분들께 상처드릴 의도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전쟁 및 원폭 등을 지지하지 않으며 이에 반대한다라고 밝혔는데요. 이어 사전에 충분히 검수하지 못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도 전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의 도쿄돔 콘서트는 어제에 이어 오늘까지인데요. 도쿄 콘서트를 마친 뒤엔 내년 2월까지 일본 4개 도시를 방문하는 일본 돔 투어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박진아의 이슈톡이었습니다. 네. 김선희 평론가. 네. 방탄소년단 그래서 소속사가 뭐 당당하게 사과했고요. 미안하다. 네. 우리가 좀 뭐 배려가 깊지 못했다. 네네. 사과했고요. 그리고 보란 듯이 콘서트를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일본 우익들 입장에서는 속이 좀 쓰릴 듯합니다. 네, 맞습니다. 뭐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예. 누가 우리에게 뭐 이제 역사적으로 일본의 어떤 식민지 시대에 예. 우리에게 어떤 아픔이 있었고 예. 어떠한 불행이 있었는지 이런 예. 걸 알리는 어떤 것은 우리의 이득이 되기도 하고 예. 뭐 한일 관계에 있어서는 어떤 좀 고민의 지점도 예. 발생하고 하지만 저는 그런 것들을 따지는 것보다는 예.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동아시아를 살면서 모든 국가들이 공존과 발전의 시각으로 우리의 미래를 보고 있느냐 아니면 지금 당장 자신의 나라들이나 예. 자신의 어떤 권력이나 이런 걸 중심으로 예. 세상을 바라보고 있느냐 이런 어떤 고민이 저는 더 들었는데요. 예.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사건이 생겼어도 이런 것들을 의논하는 방향이 예. 내가 오르느냐 나에게 이익이 있느냐 예. 너희들이 오느냐 너희에게 이익이 이걸 따지는 것보다 예. 그럼 이걸 가지고 그럼 미래는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예. 어떤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저는 생겼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이 뭐 예. 지민이라는 어떤 우리 그 아티스트가 예. 그렇게 아주 모든 것을 다 예. 성숙하게 예. 다 고려해서 할 수 있는 완벽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예. 예? 물론 인기인이라 예. 모든 걸 좀 더 고려는 예. 해야 되겠지만 완벽하지가 않는데 예. 이런 일이 발생할 때마다 이런 소모적인 논쟁으로 갈 것이냐 그리고 이런 것들을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예. 자기 이익을 위해서 정치적으로 예. 이용하려고 드는 것이 옳으냐라는 예. 지점에서 저는 그런 것보다는 예. 이거는 예술은 예술대로 문화는 예. 문화대로 놔두고 만약에 정치적인 예. 걸로 이야기를 하려면 예.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좀 대화들을 해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저는 들었습니다. 이번 일본 정치인과 일본 우익을 향해 하신 말씀 같습니다. 정은갑 위원께서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일본뿐만 아니라 국내 정책에도 마찬가지라고 예. 봅니다. 그러니까 정치와 외교를 좀 분리 대응할 필요가 있네요. 정치 외교와 그러니까 문화와 경제 예. 교류를 분리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물론 역사 인식에 대한 결여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적을 하고 예. 어떤 외교적으로다가 현안에 대해서 접근하더라도 예. 사실 저는 이게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문화라든가 어떤 민간 교류 이런 것까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 국가 차원에서도 사실은 외교안보 큰 틀에서 봐도 한미일이라는 전략적인 틀을 바꾸기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 핵 문제를 위해서도 일본의 도움이 굉장히 절실한 것이고 특히 이제 경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원래 이제 뭐 삼성이든 대기업들도 일본에서 굉장히 기술이라든가 가지고 왔듯이 지금은 일본은 어쨌든 간에 선진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질서라든가 앞서 이제 교육 문제들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 같은 어떤 그 상시 이외의 행태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공정의 가치가 훼손되고 있는데 그 같은 점들 예를 들면 신뢰의 문화라다 이런 소프트 파워에 대해서 우리가 옆 나라에서 좀 배우고 와야지만 발전이 되는 것이지 지금 굉장히 우리가 성장률도 한계에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북한 때문에 막혀있는 고립되어 있는 공간에서 우리가 일본과의 어떤 민간 교류를 통해서 그것을 흡수해오는 노력들 그것은 정치 외교와는 분명히 구분돼서 할 필요가 있다. 그건 뭐 일본의 그 정치 우익 집단뿐만 아니라 우리 국내의 정치 지도자들도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런 일일 때마다 언제까지 싸울 수는 없습니다. 해법, 접점을 좀 찾아야 되는데 참 그게 쉽지가 않군요. 자, 이번엔 다른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 국민일보 기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미국 중간선거에서 여풍이 불었죠. 그것에 고무됐나?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힐러리 대권 재도전 내비쳤다. 힐러리 두 번 대권 도전을 해서 다 실패하지 않았나요? 그런데 다시 도전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미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경쟁력 추락, 분위기 싸늘하다. 그리고요. 오히려 상대 진영인 공화당 백악관은 출마해라. 반기고 있답니다. 이건 또 무슨 상황일까요? 여기 내용 좀 보세요. 여기 있습니다. 일단 반응은 싸늘하다. 현지에선 힐러리 클린턴의 경쟁력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패했던 지난 대선 때보다 오히려 더 떨어졌다. 경쟁력이 더 낮아졌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백악관 쪽입니다. 콘웨이 백악관 선임 고문은 이 대선 출마 가능성을 거론한 이 내기를 하면서 제발 출마해달라. 이 자신 있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이수희 변호사. 힐러리의 대선 재도전. 미국 정가에서는 아마 이 얘기가 좀 시끌시끌한가 봅니다. 근데 이제 그게 반 트럼프 정서에서 외려 그 여성들이 약진을 했다는 게 이제 이번에 이제 그 힐러리 클린턴에 대해서 뭐 다시 또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지금 근거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이제 미국에서 뭐 잠시 머무는 분들이 아니라 꽤 오래 사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힐러리 클린턴의 전체적인 이미지가 좋은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좀 얄밉다, 못 믿을 사람, 뭐 이런 거 아니면은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뭐 이런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더 강한 원래 것 같아요. 민주당 이미지가 그렇지는 않은 건데. 그건 아닌데. 그러니까 좀 위선적이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 여기 보도에서도 그 전에 이메일을 그 자기 사적인 주소 이메일을 사용한 것 때문에 그걸 그렇습니다. 해명하는 데서 거짓말쟁이라는 이미지도 많았었죠. 그리고 또 건강의 문제도 있었고. 지금 이제 중간 선거에서의 반 트럼프에 의한 여성 약진하고 힐러리 클린턴의 대권 가도하고는 별개로 봐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힐러리 클린턴이 굉장히 이제 그 여성 이슈 또 젠더 마인드에 있어서는 좀 철저한 사람이기는 하지만 그 이미지가 그대로 투영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배종희 교수님,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사실 미국 민주당 쪽에 트럼프 대통령에 대적할 만한 차기 주자가 마땅치 않다. 이런 또 현실적인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제 미국의 역사를 보면은 그러니까 재도전해가지고 성공한 케이스가 닉슨 전 대통령, 이제 케네디에게 패배했다가 다시 재도전해서 됐는데 그거 말고 최근에는 다시 도전한 사례 자체가 그때는 재도전이고 이번에 힐러리 대통령은 재도전 아닙니까? 네, 이제 그래서 최근에는 아예 없어요. 도전 자체를 다시 한 케이스가 없고 그래서 이제 통계로 보면은 상당히 희박하고 일단 이제 힐러리 클린턴 전 이제
영부인도 했고 예. 국무장관도 했는데 이분이 대권을 획득하려면은 예. 두 단계를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먼저 민주당 경선에서 그렇죠. 후보자가 돼야 되는데 예, 예. 현재 호감도가 36%로 굉장히 바닥입니다. 그래서 일단 민주당 경선 자체를 통과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고 두 번째로 민주당 후보가 되면은 본선에서 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확실시되고 있거든요. 공화당 예. 후보는. 예. 그럼 트럼프 대통령을 이길 수 있느냐? 예. 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도 굉장히 인기가 없는데 예. 트럼프 대통령보다 인기가 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악관 쪽에서 제발 좀 나와달라 이런 그렇습니다. 반응을 보여요. 바로 그래서 백악관 측에서 예. 힐러리 클린턴 나와라 해달라고 하는 이제 그런 건데 종합적으로 제가 볼 때는 예.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은 좀 희박하지 않나. 개인의 욕심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정갑 위원께서는 힐러리의 재도전 가능성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힐러리도 정치인이기 때문에 재도전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자체도 그러니까 미국의 대선도 2년이 남았거든요. 예. 2018년 11월 14일 오늘의 얘기고 분석들인데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후보 중에 한 명인 것이죠. 예. 뭐든지 경선을 치러질 것이고 또 새로운 주자가 부각될 것이고 예. 물론 우리도 지금 뭐 대선 후보들 여론조사를 합니다만은 예. 그것이 4년 뒤에 과연 어떻게 뭐 이어질 것인지 이거는 전혀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걸 주목하고 기사화된 것은 미국 예. 이제 중간 선거 때 여성들이 상당히 많이 등용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그런 측면에서 조명을 하는 것이고 앞으로 미국도 2년이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을 뭐 힐러리 클린턴이 뭐 어떻게 예. 되느냐 마느냐 이거는 당연히 정치적 논쟁을 하겠죠. 거기에서 힐러리보다 더 훌륭한 후보가 있으면 되는 것이고 예. 아니면은 또 뭐 트럼프 대통령의 예. 지금 역할과 지금 지지도에 따라서 굉장히 변수가 예. 있기 때문에 저는 다만 힐러리도 역시 대선 후보 중에 한 명으로는 뛸 것이다 이렇게는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년이나 남았군요. 2년이 남았으니까 그 사이 참 많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신문에 실린 사진 2장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사진 보시죠. 여기 사진 보시면요.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있고요. 그다음에 김동연 부총리. 교체가 되죠? 되시는 분이 있는데 이 장면은요. 어제 김동연 부총리가 김성태 원내대표를 찾아가서 예산안 처리 좀 해주십시오라고 당부하면서 손을 저렇게 대면서 친근감을 표현하는 모습이 포착이 된 겁니다. 최근에 여권에서 러브콜을 받고 있는 김동연 부총리인데요. 그래서 이 사진이 굉장히 의미심장해 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장면이 지나간 뒤 김성태 원내대표가 어제 국회 회의에 참석을 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잘린 장관이 와서 예산안 처리를 당부하는 건 코미디다. 이게 무슨 일이냐. 이렇게 약간 비판 섞인 발언도 했습니다. 자, 김상일 평론가. 네. 이 상황을 이걸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김동연 예. 부총리는 뭐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되니까 예. 그 전에 또 이제 김성태 원내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 그렇죠. 여야 원내대표를 다 찾아서 만났습니다. 예. 근데 기자회견을 통해 가지고 이게 뭐 협치를 포기한 거다. 예. 뭐 이렇게 해서는 협조할 수 없다라고 예. 또 이렇게 기자회견도 하시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후에 본인이 이 마무리를 잘하고 나가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예. 이렇게 방문을 해가지고 예산안 협조를 당부한 것인데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 정당 해임이 쪽에서는 확정된 장관입니다. 예, 정당 쪽에서는 이제 다른 제사법에 좀 예. 관심이 더 많았던 것이죠. 상황 자체가. 예. 그러니까 지금 모든 정당들이 김동연 예. 부총리의 정치적인 상품성에 대해서 다 주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런 어떤 상황이 연출된 것으로 저는 그래서 생각합니다. 굉장히 좀 의미심장한 모습을 비춰서 많은 언론들이 오늘 다루고 있습니다. 자, 다음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사진은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대기 마크롱 부인 이슈라고 달려있네요. 지난 10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프랑스에서 열린 제1차 세계대전 종전 100주년 기념식에 참석을 해서 이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굉장히 친해 보이죠? 자, 그러자 이 기념식에 초청이 됐던 101세의 프랑스 할머니가 메르켈 총리에게 다가가서 대기 마크롱 부인이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이 모습을 보고요. 너무나 친해 보이니까. 그래서 메르켈 총리가 잠시 당황했다. 뭐 이런 기사인데요. 메르켈 총리가 올해
64, 그리고 마크롱 대통령이 41입니다. 그리고 마크롱 대통령의 부인은 브리지트 마크롱인데 메르켈 총리보다 한 살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의 할머니께서 오해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메르켈 총리가 좀 당황했다. 오늘 이런 또 기사도 실려서 사진으로 좀 소개해 봤습니다.